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휴먼 에러의 이해와 사고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부자재 들어온다고 하니 여기를 좀 치워야겠어. 아이고야, 여기에 언제 이렇게 박스들이 쌓인 거야? 박 씨도 불러야겠구만. 양반은 못 되나 봐. 저기 오네. 왔어? 여기 짐들을 좀 옮겨야겠어. 이걸 다 옮기시려고요? 대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대차는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대차 가지러 가서 왜 이리 안 와? 어라? 여기에도 대차가 있는데? 그럼 이걸 쓰지 뭐. 아휴, 근데 대차 바퀴가 안 움직이네. 아이, 바퀴에 뭐가 걸렸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에이, 잠깐만. 응? 다시 한번 해보면 움직일 것 같은데. 이번엔 당겨볼까? 아! 괜찮아? 대차 사용 중 근로자가 바퀴에 손가락이 끼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휴먼 에러의 이해와 일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먼 에러의 방지 및 휴먼 에러의 예방 실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하고 나면 휴먼 에러를 정의하고 이를 분류할 수 있으며 휴먼 에러의 일반 유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먼 에러의 방지 대책 및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휴먼 에러의 예방 실무로 실시 준수 사항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휴먼 에러의 이해. 교수님, 휴먼 에러가 무엇인가요? 인간이 에러를 일으킨다는 뜻인가요? 인간의 과오를 말하는 것이죠. 현대 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기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자동화 시스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한 기계와 인간의 공동 작업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인간의 특성을 고려한 기계의 설계, 제작, 배치, 조작 및 작업 환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죠. 이렇게 인간의 개입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서 인간이 저지르게 되는 실수를 휴먼 에러라 말합니다. 인간은 로봇이 아니니 완벽할 수 없고 이러한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이 휴먼 에러의 원인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의 원인은 인간의 부주의와 소홀함, 태만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와는 달리 사고 당사자는 생산 시간에 대한 압박감, 걱정, 초조함, 피로, 장비의 결함 등을 원인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휴먼 에러는 원인이 어디에 있던 간에 인간이 개입하는 한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전혀 막을 수 없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휴먼 에러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인간의 내면적 실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 감소를 위해 외적인 환경과 관리 시스템을 인간에게 적합하게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에 앞서 휴먼 에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지 않아도 휴먼 에러에 대해 좀 더 감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휴먼 에러란 시스템의 성능, 안전 또는 효율을 저하시키거나 감소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부적절하거나 원치 않는 인간의 결정이나 행동으로 어떤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인간 동작 중의 하나로 정의됩니다. 인간은 항상 실수를 일으키는 사고 발생의 잠재 요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휴먼 에러는 줄일 수는 있지만 제로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한 기능적 특성에 있어서도 인간 변화성도 상존하여 이로 인한 인간의 신뢰도 정도에 따라 인간과 기계 시스템 간의 안전이 확보되고 산업 안전재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실수하거나 착오를 일으키는 어떤 메커니즘이나 일정 유형들이 있지 않나요? 나한전 씨 예리한데요? 네, 있습니다. 가령 위치의 착오, 순서의 착오, 패턴의 착오, 형의 착오, 잘못된 기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간의 정보 처리 단계에 따라 입력, 처리, 출력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입력착오는 감각 혹은 지각 입력의 착오에서 기인하고요. 처리착오는 중재 혹은 정보 처리의 착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출력착오는 신체적 반응 및 인간 제어의 착오입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 단계를 나타낸 두 식을 살펴보면 인간 에러를 구성과 인간 내적 에러 사이에는 입력 착오가 발생하며 인간의 내적 에러와 외관 에러 사이에는 처리 착오, 외관 에러에서는 출력 착오가 발생합니다. 자, 이번에는 휴먼 에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휴먼 에러는 대개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 과연 그럴까요? 공정 안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에러는 적절한 관리에 의해 예방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실수는 훈련이나 학습, 주의력 강화 등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으니까요. 둘째, 에러는 우연히 발생하고 그것들은 예견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에러에는 그 원인이 있고 그걸 찾아내기만 한다면 예방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모든 에러는 예방 가능한 원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에러들은 예견이 가능합니다. 셋째, 모든 에러는 나쁘다. 에러가 잘못된 일이니 나쁜 게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에러의 결과는 나쁘지만 에러는 배우기 위해 필수적이며 대부분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에러는 복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휴먼 에러의 또 다른 정의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경험이며 값비싼 교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전, 품질, 생산과 관련한 잠재적 결과를 가진 최적 조건이 아닌 결정 또는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휴먼 에러는 어떤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스웨인과 거트만은 개별적인 행동 결과에 대하여 생략 에러, 실행 에러, 과잉 행동 에러, 순서 에러, 시간 에러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생략 에러는 필요한 작업 내지 단계를 수행하지 않은 에러를, 실행 에러는 작업 내지 단계는 수행하였으나 잘못한 에러, 과잉 행동 에러는 해서는 안 될 불필요한 작업 행동을 수행한 에러, 순서 에러는 작업 수행의 순서를 잘못한 에러, 시간 에러는 주어진 시간 내에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너무 빠르게 혹은 너무 느리게 수행하였을 때 생긴 에러를 말합니다. 심리학자 차피니스는 관리자나 작업자의 실수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나누어 연락 에러, 작업 공간 에러, 지시 에러, 시간 에러, 예측 에러, 연속 응답 에러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에러는 인간 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니 사람이 자극에 따라 반응하고 인식하는 인지 과정이 올바르게 처리되고 안전한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어요. 네, 뿐만 아니라 전달 과정의 정보를 정확하게 탐색하여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지식도 충분히 저장되어야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크리스텐슨과 밀즈는 인간의 요소적 기능에 대한 정보를 지각적 과정에서 올바르게 탐색하고 이해하여 시설 행위 사항을 분별하고 중간 과정에서 정보를 처리하여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을 한 후 감독, 지시, 응답, 전달, 조언 등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단순, 복잡, 연속적인 행동화 과정으로 이행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작업자들의 에러는 심리학적, 생리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대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위의 에러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여야 이에 따른 대책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인간 기계 시스템에서 인간 행동 변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행동 변용이라고요? 네, 휴먼 에러는 대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외계 정보가 대뇌의 감각 중추에서 인지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거나 인지된 상황을 적응 행동으로 의사결정하여 운동 중추로부터 동작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억의 반감으로 잘못 조작하는 판단 에러가 생기게 되죠. 결국 인간의 대뇌가 명쾌하지 않으면 정보량을 처리하는데 신뢰성이 사라지게 되겠네요. 이러한 실기 과정을 보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인지 확인 에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계 정보를 받아 대뇌 감각 중추에서 인지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러인데요.
예를 들면 눈앞에 제시된 정보나 신호를 인식하여 작업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단계에 작업 결과나 다음 기기 상태에 대한 정보 또는 신호를 탐색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판단 기억 에러는 이것을 잊어서 인지하지 못했다, 기억이 틀려서 조작을 잘못했다 등의 에러를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동작 에러는 운동 중추로부터 의사결정 상태의 동작이 지령되었으나 도중에 조작을 잘못하거나 절차를 생략하는 동작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에러는 근로자들의 행동과 에러율을 측정하여 데이터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운전 중 수리 작업, 설비 개선, 가동 정지, 변경 전 조작 등 작업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사전 안전 교육 지도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참고로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나타낸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를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보 처리 단계에서의 분류를 나타내는 정보 처리 모형과 오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실패와 경실수 그리고 위반을 먼저 정의해 보도록 하죠. 먼저 실패란 부적당한 계획 결과로 인해 원래 목적 수행을 실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의 작업 진단 실패나 잘못된 절차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실수는 흔히 부주의라고 말하는데 익숙한 환경에서 잘 훈련된 작업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계획된 목적 수행에 필요한 행위의 실행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이얼을 잘못 읽거나 비슷한 여러 개의 조절기에서 하나를 잘못 선택하는 것 등이 해당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화학 공장에서 이러한 경실수가 종종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면 수리 작업 중 펌프 플랜지의 가스켓을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 가스켓의 위치를 부정확하게 하여 플랜지에 누설이 발생하게 된 상황에서 오퍼레이터가 알람을 듣고 반응기의 인입 밸브를 막기 위해 동작하고 부주의로 내각 밸브를 차단시켜 반응기가 과열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반이란 작업자가 올바른 동작과 결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서에서 지시한 것을 고의로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반에는 개개인이 통상 규칙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는 통상 위반과 예상치 못한 돌발적 행동에 의한 예외적 위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우연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문제로 인한 것인가요? 대부분은 회사의 문화, 그러니까 분위기의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들이고요. 간혹 고의적이고 때로는 잘못 디자인된 장비와 부적당한 절차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휴먼 에러가 어느 정도로 자주 일어나나요? 빈도가 궁금한 것이군요. 사람은 신뢰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불연속적인 직무와 관련한 직무에서 사람은 1000에서 10,000번에 한 번 실수를 한다고 해요. 퍼센트로 나타나면 0.001%에서 0.0001%로 인당 2번의 에러가 나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에러율이 낮네요. 네, 실제로는 보통 작업의 경우 하루에 2만 번의 행동을 한다고 하니 에러의 확률을 생각해보면 신뢰도는 더 높은 셈이죠. 이렇게 신뢰도가 높으면 휴먼 에러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수웨이는 에러의 80%에서 98%는 발견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 20%에서 30%의 에러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네, 에러의 대부분은 품질 관리에서 발견될 텐데 에러가 일어나 발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가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겠어요. 생산에서 발견되는 에러는 화면과 같은 것들인데 확률은 약 0.00006에서 0.00000004로 10만 행위당 6번에서 1000만 행위당 4번 에러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의 수도 품질 관리 차원에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휴먼 에러의 일반 유형. 이어서 휴먼 에러의 일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현장에서의 휴먼 에러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입자가 범하기 쉬운 에러, 숙련자가 범하기 쉬운 에러, 그 외 기타의 에러 등이 있습니다. 먼저 신입자가 범하기 쉬운 에러는 신입 근로자들은 새로운 현장의 업무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하여 취사 선택하고 단기 기억한 것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이 서툰 상황에서는 실수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를 거고, 긴장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여유도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기억량이 적으니 기억하고 있는 것조차 당황해서 생각나지 않고 어떻게 처리해야 안전한지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확인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정해진 시간에 조작이 완료되지 않아 막판에는 서둘러 판단하게 됩니다. 조작에 혼란이 생기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최악의 상태가 되어서야 눈치를 채게 됩니다. 이렇게 신입자는 불필요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면 정신적 피로가 높아지게 되어 실수를 쉽게 범하게 됩니다. 반대로 숙련자들이 범하기 쉬운 에러는 무엇인가요? 숙련자들은 반복을 통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늘상 하는 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타성에 젖어버리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같은 업무를 오래 반복하는 동안 습관이 형성되고 업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과잉 상태에 이르면 억측을 하기 쉽습니다. 익숙해지면 요령이 생겨나게 되니 에러가 잘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요령을 피우려다 오류를 범하게 되는 예가 더욱 많아집니다. 가령 복잡한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주의하지 않으며 실수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몸에 익숙한 조작을 하게 될 때는 기억의 조합이나 대응 조작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져서 조작에서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작업에 능숙한 것도 이렇게 휴먼 에러는 발생시키네요. 그래도 어떻게 실수한 것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죠? 네, 빠른 조작과 함께 장시간 작업도 가능해지는 만큼 의식 수준은 낮아지기 때문이죠. 또 하나 숙련자들은 해당 업무에만 흥미를 느끼고 다른 것에는 흥미를 느끼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 외 현장에서 일상적인 안전에 결함이 되긴 쉬운 대표적인 에러로는 운전 중에 수리 작업을 하며 안전장치를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 외에도 복잡한 조작을 생략한다거나 간단하고 직접 관계하지 않는 응급 순서는 실시하지 않으며 고장으로부터 복귀하기 위한 스위치류를 함부로 만지며 회전합니다. 또한 긴급 시에는 간단히 조작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조작 중에는 잘못 조작한 결과에 대해 중대한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팀의 관리가 서투르면 전체 사기 의욕이 저하되고 여러 사람들의 점검 체크폭도 좁아져서 생각지도 않던 사고가 줄지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먼 에러 예방을 위해 작업하기 전에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한 후에 작업 배치나 작업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인간 신뢰성의 한계는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죠. 인간이 신뢰성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피로나 주의 환기 등 심신 상태나 작업 부하 정도를 측정 평가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조치를 취한다면 에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터슨이 제안하는 사고 요인 모델을 통해 사고 발생 요인을 살펴보세요. 휴먼 에러의 방지.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먼저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검토해서 실수를 증가시키는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자는 조직적이거나 심리적인 요인에 노출되거나 작업 외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요구사항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구사항과 대처 능력과의 불균형은 스트레스를 양산하고 작업자를 불안하게 하게 되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작업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지거나 근로자의 생활 질에 손상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실수와 망각을 방지하거나 그것들을 인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설비와 장비를 인간공학적으로 설계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적절한 훈련을 하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또한 복잡한 결정이나 진단 그리고 계산 등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가능한 한 미리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면은 더 좋겠죠? 하지만 경험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휴먼 에러가 불가피한 일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험이 적은 작업자들에 대한 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규정과 절차를 보완하고 간소화하며 상시 점검하도록 하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실수할 가능성을 상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사고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모니터링하여 그것이 효율적인가를 검토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네,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빨리 알려주세요. 휴먼 에러를 줄이려면 실수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바로 피로와 스트레스, 작업량이 많을 경우 작업자의 정신적, 육체적 부적절성, 그리고 작업자의 훈련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자의 실수 유형에 따라서 휴먼 에러의 감소 방안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물론입니다. 먼저 과실과 망각으로 인한 경우부터 살펴볼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 시간에 대한 계획을 보다 세밀히 하며 작업자에 관한 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자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 설비의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또 다른 실수 유형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조작 실수, 즉 착각과 착오입니다. 규정이나 절차를 잊었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작업자는 작업 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는 작업 목표를 숙지했음에도 실수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작업자에 대한 훈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작업자의 실수 유형으로 규칙 위반을 들 수 있습니다. 인적 에러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던 규칙 위반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꼭 기억해 둘게요. 이번에는 보수 작업 시 휴먼 에러로부터 주요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형별 방지 대책에 대해 살펴볼까요? 네, 좋아요. 각각의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세요. 휴먼 에러의 예방 실무.
현장에서의 발생하는 휴먼 에러의 유형들도 살펴보았으니 휴먼 에러의 예방법도 알려주실 거죠? 좋습니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휴먼 에러는 인간이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부터 정보 처리가 끝나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과실, 실책, 잘못 등 이런 광범위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 차관점과 실시 준수 사항의 실무 지침을 알려드리죠. 휴먼 에러 예방 실수 첫 번째는 작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해진 룰을 따르는 것입니다. 휴먼 에러가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인간의 무지, 경험 부족, 습관, 당황함, 행동 생략 등이 휴먼 에러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다양한 특성들은 휴먼 에러의 요인이 되어 재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의 대부분은 이러한 인간의 행동 특성에 작업 특성, 시설 환경 등이 복합되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고유 특성을 기억하여 모든 작업에 있어서 요령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사전에 지도하여 작업자가 정확히 이행하고 각 공정의 확인이나 체크를 확실히 하며 시설 환경을 점검한다면 오인이나 오조작은 줄어들 겁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대응하며 교육 훈련 및 안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여나가는 것은 휴먼 에러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실시 준수 사항을 살펴보세요. 휴먼 에러 예방 실무 두 번째는 모든 작업을 표준화하라입니다. 오조작 등의 휴먼 에러에 기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나 재해 방지를 위하여 운전 보수 이상 조치 등 장치나 설비에 관계되는 모든 작업을 표준화하여 그 작업 표준에 따라서 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작업 표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작업 순서를 기재하기 위하여 이것저것 많은 분량의 내용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작업 표준을 준수하고 순서대로 작업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내용이 많고 복잡하다면 준수할 수 있을까요? 활용하기 쉽게 이해시키는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시 준수 사항을 살펴보세요. 휴먼 에러 예방 실무 세 번째는 확실하게 인수인계하라입니다. 업무 현장의 틈이 발생하는 곳이 인수인계입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주간 작업으로부터 교대 작업 시 교체, 운전 부문으로부터 보전 부문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정상 비정상에 따른 내용이 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확실한 인수인계가 필요합니다. 네,
인수인계가 불충분하여 대응이 잘 안 되면 트러블이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메모지나 노트를 준비하여 간단한 문장, 도해 등을 기록하여 인수인계 받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단 말로만 하는 인수인계는 사절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확실한 인수인계를 위한 실시 준수사항을 살펴보세요. 휴먼 에러 예방 실무 네 번째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공유화하라입니다. 무얼 공유화해야 하죠? 작업 시작 전 미팅 시간에는 인수인계를 받은 후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작업 내용, 작업 범위, 준비, 마음가짐 등의 공유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시 안전에 관하여 중요한 점 등을 협의하여 작업의 중요성, 각자 건강 등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공유화를 위한 실시 준수 사항을 살펴보세요. 휴먼 에러 예방 실무 다섯 번째는 작업 표준과 지시 명령을 따르라입니다. 일상 작업은 작업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하며 작업의 변경이나 이상 사태가 발생할 때 지시 명령의 잘못이나 불충분한 점이 있다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지시 명령은 육하 원칙으로 표현합니다. 만일 비정상 작업을 실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정상 작업은 작업의 목적이나 요점을 명확히 하고 작업 순서나 역할 분담 등을 흑판 등에 열거하여 오판단이나 철저하지 못함에 따른 사고와 재해 방지를 도모해야 합니다. 지시 명령에 대한 실시 준수 사항을 살펴보세요. 휴먼 에러 예방 실무 여섯 번째는 세세히 보고, 연락, 의논하라입니다. 장치의 운전 현장은 사람과 사물이 작업 형태에 따라 반반씩 구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학 공장은 1인 작업이 주력인데 그 작업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세세한 보고, 연락, 의논이 중요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 제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상의 변화는 작은 것이라도 보고해야 합니다. 실시 준수 사항을 살펴보세요. 휴먼 에러 예방 실무 일곱 번째는
오인이나 오조작 사고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는 운전 개시, 정지 기기의 기동과 닫힘, 정조의 교환, 운전 조건의 변경, 보전 작업 등 복잡한 작업이 많기 때문에 오인이나 오조작 등으로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작업 순서를 카드화해서 휴대화하고 현장에서 체크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오인이나 오조작 사고에 대비한 실시 준수 사항을 살펴보세요. 휴먼 에러 예방 실무 8번째는 설비나 기기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라입니다. 공장에서는 설비나 기계의 이상 상태를 잠시 동안 못 보는 것도 사고 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매일 관례적으로 하는 동작은 생략하는 버릇이 있다고 해요.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점검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설비나 기기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순찰 시에 점검할 점을 미리 정하여 의식 수준이나 경험 수준에 따른 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죠. 이를 위한 실시 준수 사항을 살펴보세요. 전문가의 조언. 앞서 제시해드렸던 질문 내용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앞에서 살펴본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질문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고 앞에서 본 사례가 생각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부자재 들어온다고 하니 여기를 좀 치워야겠어. 아이고야, 여기에 언제 이렇게 박스들이 쌓인 거야? 박 씨도 불러야겠구만. 양반은 못 되나 봐. 저기 오네. 왔어? 여기 짐들을 좀 옮겨야겠어. 이걸 다 옮기시려고요? 대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대차는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대차 가지러 가서 왜 이리 안 와? 어라? 여기에도 대차가 있는데? 그럼 이걸 쓰지 뭐. 아휴, 근데 대차 바퀴가 안 움직이네. 아이, 바퀴에 뭐가 걸렸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에이, 잠깐만. 응? 다시 한번 해보면 움직일 것 같은데. 이번엔 당겨볼까? 아! 괜찮아? 전문가의 노하우.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